민법은 개념법학이라고 해요. 개념법학. 개념법학이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명란이 이름이 뭐라고 지었냐 자꾸 물어보잖아. 너 어째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민법에 공부를 할 때 밑줄을 그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낱말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속에 답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부종성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말고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부종성이 뭐냐면 종된 권리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면 종된 권리다 그 말은 주가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종된 권리다 아까 이미 제한물권은 종된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야. 제한물권은 통틀어서 종된 권리다. 저당권도 종된 권리다. 그럼 주가 있을 텐데 주가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물어본다. 저당권은 주가 어떤 권리다?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죽으면 저당권도 죽는다 그런 뜻이야. 따로 말소해야 돼. 말소 안 해도 돼. 말소 안 해도 저당권은 죽었다 그런 뜻이야 지금.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수반성이 뭐냐면 오른쪽에 수반성이 처분성, 양도성 써놨잖아. 이 말은 채권이 팔리면 저당권도 따라간다 그런 뜻이야. 근데 채권이 양도되면 여기 보자. 이 채권자 갑이 저당권자 갑이 채권 1억을 채권 병에게 양도하면 채권을 이렇게 양도하면 이 채권 양도인 요 사람은 양수인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생겨 안 생겨? 다시 한다. 지금 저당권자가 채권 1억이 있대. 그걸 팔아먹었대 병에게. 그러면 양수인은 채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 받아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채권을 산 사람은 채권만 산 거요. 저당권도 함께 산 거요. 그 얘기야.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다가 1번 해놓고 여기다가 부기등기 1-1번지 이렇게 해놓고 등기 원인은 저당권 이전 이렇게 쓰고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이렇게 쓰고 여기는 지우고 저당권 여기는 지우고 저당권자 A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채권이 이렇게 A에게 저당권자에서 채권자가 이렇게 넘어갔대. 다시 한다. 저당권자 갑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병은 저당권자 갑에게 저당권 이전해 주시오 하는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응? 생기잖아 지금. 오빠 얘기 좀 잘 들어봐. 채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떻게 나오냐면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 양수인은 저당권자에게 저당권도 넘겨주시오는 등기 청구권이 생겨 안 생겨? 그 얘기 생긴다고는 걸 알아줘야 돼. 아,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니까. 됐나? 그럼 이렇게 이 채권액을 이렇게 병이 양도하면 이렇게 부기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면 등기 청구권 생겨, 안 생겨? 그 얘기가 소환성이요. 근데 그것을 딱 놓쳐버리면 헛것 공부하잖아. 수반성, 아따 따라가는가 보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나? 진짜요? 자, 10번 봐. 10번. 밑으로 내려와서. 10번에 2번을, 자, 10번에 몇 번을 보자면 2번을 본다. 10번에 2번. 저당권 양도 후 시작.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여. 여기 보자잉. 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러면 양수인은 저당권 이전 등기 해주시 하지. 근데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재산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은 부기등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부기등기해서 양수인이 누가 되었어요? 양수인이 병이 된 거야, 병. 오케이? 그럼 주등기에
주등기에 존재하는 저당권자는 그대로 놔두어 지워. 권리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지운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채무자는 돈을 원래 저당권자에게 원래 채권자에게 돈을 갚겠어? 양수인에게 갚겠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등기가 채무자가 저당권 양수인에게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해야 소멸해서 이미 갔어. 부종성. 그럼 이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말소. 그럼 등기 말소하려거든 단독 신청해야 돼요? 공동 신청해야 돼요? 우리는 등기만 하면 이제 공동 신청이야, 민법은. 그래서 이 등기를 말소할 때 채무자은이 요대로 놔두면 요대로 놔둬도 저당권은 비록 없어졌지만 저당권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등기부에서 제거해야지. 그걸 말소하는 것이야. 그럼 말소할 때 을은 야, 주등기 말소해야 돼? 부기등기 말소해야 돼?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지? 그러니까 이거 1-1번지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1번을 말소하는 거예요. 1번을. 여기까지 접수가 됐나? 그럼 1번을 말소하려거든 등기소 말소에 협력할 사람은 원래의 죽은 저당권자여 새 양수인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억해. 이 사람이 등기소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말소 등기의 대상은 주등기를 말소해, 부기등기를 말소해. 그것까지 머릿속에 기억해야 문제가 절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거기 한 장 어디 읽어본다. 자, 10번에 저당권이 처분되었대. 그러면 10번 오른쪽 저당권은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있어 없어? 이제 연습은 됐지. 분리하여 그러면 없어. 함께 팔아야 돼. 1번 저당권 양도시 여러분들 물권은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양도시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야 돼. 얻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거까지만 물어본 게 아니야. 그것만 알지 말고 물권 양도는 제3자의 동의 없어도 돼. 물권 양도는. 꼭 그것이 저당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여. 나 본다. 전세권의 양도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 요에 얻을 필요 없어. 살 사람과 팔 사람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자, 이 건물의 갑이 전세권 설정자이고 을이 전세권자요. 그럼 전세권을 팔아먹는데 그럼 팔아먹는 사람과 양수인 합의만 있어야 돼? 집주인의 동의도 있어야 돼? 물권은 그냥 물권은 사고 팔 사람만 합의에 있으면 돼. 다시 한번 물권은 사고 팔 사람. 청승만 있으면 되지. 누군가의 동의 없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머릿속에 정리해봐. 양도만 갖고 해도 그냥 20문제는 10문제는 맞춰. 10문제 양도만 갖고 해도. 그래서 맨날 부종성, 수반성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양도 때문에 공부한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저당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요 무효요? 저당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요? 이제 또 헷갈리지? 그래서 수반성 배제 특약은 다 유효야, 유효. 쓰지 마라, 그냥. 그것도 썼다가 또 기본적인 건 또 무너지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7번 봐. 저당권은 부종성 됐나? 7번에 그 의미 아셨지? 수반성 의미 됐고, 불가분성은 이 말은, 불가분성은 돈 다 받을 때까지 채권 전부에 미친다 그 말이야. 목적물 전부에. 그래서 여기 우리 토지에 갑이 이게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 이게 저당 토지에 여기다가 막 주유소도 설치해. 주유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 안 맞게 캐노피도 설치하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 목적물 일부에만 미쳐. 전부에 미쳐. 그런 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그런 뜻이야. 다시 해. 불가분성이 무슨 뜻이라고?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채권 있을 때까지 저당권도 함께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물상대위성은 밑줄 그으셔. 물상대위성은 여러분들 그 물상대위성 이따가 배울 텐데 물상대위성은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돼. 경매 물상대위성은 경매 실행 불가능할 때 이렇게 쓰면 돼. 경매 실행 불가능.
물상대위성은 경매 실행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그러면 이제 경매로 처분 못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의뢰 토지에 갑이 저당권 있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게 우리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이제 공익사업의 주체인 기업가가 이 땅을 사야 되겠어. 이때 사는 방법이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주식에 패고 뺏어가잖아.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빼앗아가는 걸 수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수용해가 버리면 경매가 불가능해. 경매가. 그러면 수용해가면 경매가 불가능하면 저당권자는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된 땅을 경매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수용금으로 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 그 목적물이 항상 우리는 불능시야, 불능. 불능시 변형된 가치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상청구권이라고 불러. 대상청구권. 우리가 취득수에서도 배웠고 이중매매에서도 배웠단 말이야. 이행불능이 되면 불능시 변형된 가치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불능 그러면 그 불능에 대하여 변형된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 변형된 가치를 뭐라고 그래? 대상.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 청구하는 걸 다 같이 대상 청구권. 근데 담보물권자는 특히 이것을 그냥 물상대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물상대위라고. 다시 한번 불능시. 불능시 변형된 가치를 뭐라고 그런다? 대상 청구라고 해. 근데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저당권도 여기 봐. 토지가 수용되었으니까 경매가 불가능하잖아. 지금 불능. 똑같이 불능이야. 근데 불능이었는데 그것이 변형된 가치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면 의뢰 건물에 저당권이 있는데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 경매 가능해? 불능이요? 이것도 불능 아니냐. 근데 불능인데 이게 화재보험금에 가입해놨대. 화재보험금. 그럼 목적물이 경매가 불가능하지만 보험금으로 변했잖아. 변형된 가치가 있잖아. 이런 거. 다시 한번 불능시 변형된 가치를 물상대위라고 그래. 또는 대상청구권. 근데 저당권에서는 특히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물상대위라고 한다. 그래, 물상대위라고 한다 아시면 돼. 물상대위는 경매 가능할 때요. 불능시요. 알면 되냐. 외우면 다지. 불능시, 대상청구, 물상대위. 하나만 더 해보자. 지금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 여기다 자평공 선무적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자평공으로 몇 년간 점유했어? 20년간. 점유했다. 그럼 20년간 점유했으면 이때 등기 청구 생기지. 등기 청구했는데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했는데 갑이 이렇게 병에게 팔아버렸대. 병에게. 그러면 등기 청구했는데 갑이 등기 청구를 요구받은 갑이 병에게 팔았다면 이제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등기 청구했는데 등기 청구를 요구받은 소유자가 병에게 팔았다면 등기 청구를 요구받은 갑이 등기 청구한 사람에게 등기 청구하는 이행이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어? 불능이잖아. 불능. 그럼 불능 그러면 다 하지. 불능. 변형된 가치. 이렇게 등기해주다 보니까 변형된 가치가 병으로부터 받을 돈 아니야. 그럼 5억 받기로 했으면 5억에 대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불러? 무슨 권리라고 그래? 시작. 아니 그때는 물상대위라고 하지 않고 다시 대상청구권. 그때는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보다 채권자가 불능시 변형된 가치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담보물권자가 불능시 변형된 가치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 물상대위라고 그래. 이름이 조금 똑같은 의미는 똑같은데 채권자가 행사하는 건 대상청구권.
담보물권자가 행사하는 걸 대상청구이라고 그래. 물상대위라고 그래. 물상대위라고 한다 하시면 돼. 물상대위. 그래서 자, 저당권자는 어디 보자. 자, 우리 토지에 갑의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건물이 또는 멸실되거나 수용되어서 경매가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다면 그 불가능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형된 가치가 있겠지? 그 가치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개념하셨나? 그럼 이제 밑에 봐. 8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건 뭐냐면 저당권자는 경매에서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냐면 두 개가 있어. 다 같이 저당권. 오른쪽은 근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우선 변제 받을 범위가 여기 저당권은 우선 변제를 받는데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냐고 얼마. 그러면 저당권은 원금 받아 못 받아? 이자도 지연 이자도 그리고 위약을 했을 때는 얼마 받기로 한다. 위약금도 받아야 되고 경매 실행 비용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5종 세트를 변제받아. 5종 세트. 몇 종 세트? 3종 세트요. 5종 세트요. 그거 외워놔. 이렇게 다 같이 원리금 지입이. 그리고 근저당권은 5종 세트요. 2종 세트요. 2종 세트 다 같이 최고액 실행 비용. 그래 최고액까지 받고 최고액 속에 실행 비용은 안 들어가고 따로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다시 해. 보통의 저당권은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아? 얼마까지? 다시 원금,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이렇게 받아.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다 같이 최고액. 그리고 최고액 받고 여기에 최고액 속에 요 최고액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최고액 속에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실비는 들어가 따로 받아. 그 따로 받는다 그 말이야 이게. 근저당권의 최고액 속에 요만큼 다 들어가는데 실비는 안 들어가고 따로 받는다 그런 뜻이야. 5종 세트 중에서 다시 5종 세트 중에서 최고액이 안 들어가는 것은 뭐만 안 들어가? 실행비용만 따로 받는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그것이 오른쪽에 쓰여 있어.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 밑에 나와서 목적물의 범위는 여러분들 저당권은 자봐. 이 토지에 여기 봐. 이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에 막 저당권 있고 나서 막 농작물도 들어서는 거예요. 농작물. 건물도 막 들어서고 또 여기에 주유소에다가 막 캐노피 들어서고 막 별짓거 다 들어와. 주유기도 들어오고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거기다가 주유소 들어오고 농작물도 들어오고 막 나무도 심고 별것 다 들어가. 수두룩해. 이런 거 다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저당권에 따라서 토지, 목적물은 토지야. 목적물. 근데 거기다가 목적물이냐 목적물의 범위냐 이거 써놨잖아. 목적물이 아니고 범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여기 봐. 여기에 캐노피 주유소 하려고 여기다가 캐노피 하나 알지? 이렇게 기둥 하나 세워놓고 비마기 하나 만들어놨잖아. 그럼 이건 건물이요? 아니요? 그럼 목에서 부합물이요? 아니요? 이 부합물에 미친다 그 말이야. 저당권 효력은. 그럼 여기 주유기. 저당 토지에 있는 주유기는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종된 물건이지. 근데 종물에도 미친다 그런 얘기야. 종물에도. 다시 한번 종물. 근데 종물이라도 임차인이 여기다가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야지. 임차인이 설치한 종물은 미치지 않아야지. 이런 거. 권원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밑에 읽어본다. 간단해. 목적물의 범위 한번 외워본다.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근데 여러분들 저당권은 점유로 하지 않으니까 과실에는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에는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압류 후에. 이해 가셨나?